방위사업청이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소형 무장헬기 CJ-1호기 조립에 착수합니다. 한편 105mm 견인곡사포의 성능을 개량한 105mm 자주곡사포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윤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소형 무장헬기의 첫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육군 공격 헬기인 500MD와 코브라를 대치할 기종으로 2016년 8월 기본 설계를 끝내고 11월 CJ-1호기 부품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방사청은 2018년 말 최종 조립을 해 소형 무장헬기 CJ-1호기를 출고할 계획입니다. 실전 배치 예상 시점은 2022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소형 무장헬기와 소형 민수헬기 1000여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경제 파급 효과는 23조 원, 연간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추진됐던 105mm 자주 곡사포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군용 5톤 트럭에 105mm 견인 곡사포에 화포 부분을 탑재하고 자동 사격 통제 장치 등을 결합한 체계. 기동 중 실시간으로 표적을 획득하고 사격과 신속한 지지 이탈이 가능합니다. 최근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군의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일선 부대에 전력화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그저 얻어진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하얀색 국가유공자 모자를 쓴 어르신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육군 73사단은 지난 26일 6.25 전쟁 참전용사 120여 명을 초청해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피땀 노력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대는 참전용사 어르신들에게 부대 곳곳을 보여드리고 부대 장비와 물자를 소개했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장비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빛납니다. 이어 생활관을 찾아 보급품을 살펴보면서 병사들의 군 생활에 대해 듣습니다.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1950년 8월 왜 낙동강의 방어선이 구축됐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봅니다. 김인하 대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북한군의 공세에 우리 군과 미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 남한 영토의 절반 이상을 빼앗기게 됩니다. 7월 20일 날 북한군이 대전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8월 1일 날 정군에게 낙동강 남한과 동한으로 철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투계 전술인 침투포위 전술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낙동강 방어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군과 유엔군은 왜 낙동강을 기준으로 방어선을 구축했을까? 후방으로 철수해서 방어 정면을 축소하면 적은 병력으로 전선을 유지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이왕이면 그런 상태에서 천연적인 장애물이 있는 곳, 그래서 횡으로 되어 있으면은 횡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북한군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유리한 지형이죠. 종격실보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 방어하는 데는 천혜의 요새다. 경상도를 둘러싸고 있는 낙동강 방어선은 적의 기동을 지연하는 지연선이 아니라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었던 말 그대로 최후의 저지선이었습니다. 미군이 우리 정일권 총참모장한테 언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한국군 2개 사단하고 민간인 10만 명 정도를 우리 미군과 같이 철수를 하게 될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가 된다면 우리는 제2의 대만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외 망명 정부를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 Stand or die.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지키겠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지휘관 워커 장군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전선은 유지가 됐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의 트레이드 마크는 공세적인 방어입니다. 적의 공격에 의해서 어느 한 곳이 피탈이 되면 그대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피탈된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해서 재편성을 해서 다시 그 병력으로서 피탈된 지역을 역습을 통해서 회복하는. 결국 치열한 공방 끝에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북한군의 대대적인 8월과 9월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인천 상륙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전선을 지키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낙동강 방어선 전투 그 치열했던 과정을 소개합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테러범이 탑승한 차량이 세종시청으로 돌진합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시민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 군 지휘소에서 모의훈련 체계상으로 즉각적인 조치사항을 내리자 훈련 현장에선 곧바로 작전을 실행합니다. 지난 22일 국방뉴스에서는 육군 32사단의 전투지휘 훈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전투지휘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투지휘 훈련은 영어로 배틀 커맨드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BCTP라고도 불리는데요. 워게임 모델로 전시의 지휘관과 참모의 전투지휘 능력을 기르고 제대별 통합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지휘관과 참모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교훈을 도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전투지휘 훈련은 1980년대 각종 훈련 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용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1993년 전투지휘훈련단이 창설, 1999년에는 미군의 CBS 훈련 모델을 기반으로 사단과 군단급 전투지휘훈련이 실시됐습니다. 2000년에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상비사단 전투지휘훈련 모델인 창조 21 모델이 개발됐으며 같은 해 연대급 이하 훈련 모델인 전투 21이, 2002년에는 후방지역 작전 모델인 화랑 21이 개발됐는데요. 훈련은 먼저 지휘관 참모로 구성된 훈련부대 지휘소에서 상황 판단을 거쳐 지휘 명령을 하달하면 전투 모의반에서는 훈련 모델에 따라 전술적 조치사항을 실행하고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대항군과 가상의 전장에서 교전을 벌임으로써 그 결과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사후 검토를 통해 훈련의 성과를 달성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실제 병력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휘관과 참모는 전장의 실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대부대 기동에 따른 대민 피해 발생과 각종 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전투지휘 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땀 노력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대는 참전용사 어르신들에게 부대 곳곳을 보여드리고 부대 장비와 물자를 소개했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장비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빛납니다. 이어 생활관을 찾아 보급품을 살펴보면서 병사들의 군 생활에 대해 듣습니다.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1950년 8월 왜 낙동강의 방어선이 구축됐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봅니다. 김인하 대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북한군의 공세에 우리 군과 미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 남한 영토의 절반 이상을 빼앗기게 됩니다. 7월 20일 날 북한군이 대전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8월 1일 날 정군에게 낙동강 남한과 동안으로 철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특유의 전술인 침투포위 전술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낙동강 방어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군과 유엔군은 왜 낙동강을 기준으로 군의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일선 부대에 전력화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그저 얻어진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하얀색 국가유공자 모자를 쓴 어르신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육군 73사단은 지난 26일 6.25 전쟁 참전용사 120여 명을 초청해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방위사업청이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소형 무장헬기 CJ 1호기 조립에 착수합니다. 한편 105mm 견인곡사포의 성능을 개량한 105mm 자주곡사포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윤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소형 무장헬기의 첫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육군 공격 헬기인 500MD와 코브라를 대치할 기종으로 2016년 8월 기본 설계를 끝내고 11월 CJ 1호기 부품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방사청은 2018년 말 최종 조립을 해 소형 무장헬기 CJ 1호기를 출고할 계획입니다. 실전 배치 예상 시점은 2022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소형 무장헬기와 소형 민수헬기 1000여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경제 파급 효과는 23조 원, 연간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추진됐던 105mm 자주 곡사포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군용 5톤 트럭에 105mm 견인 곡사포에 화포 부분을 탑재하고 자동 사격 통제 장치 등을 결합한 체계, 기동 중 실시간으로 표적을 획득하고 사격과 신속한 지지 이탈이 가능합니다. 최근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을까? 후방으로 철수해서 방어 정면을 축소하면 적은 병력으로 전선을 유지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이왕이면 그런 상태에서 천연적인 장애물이 있는 곳, 그래서 횡으로 되어 있으면은 횡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북한군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유리한 지형이죠. 종격실보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 방어하는 데는 천혜의 요새다. 경상도를 둘러싸고 있는 낙동강 방어선은 적의 기동을 지연하는 지연선이 아니라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었던 말 그대로 최후의 저지선이었습니다. 미군이 우리 정일권 총참모장한테 언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한국군 2개 사단하고 민간인 10만 명 정도를 우리 미군과 같이 철수를 하게 될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가 된다면 우리는 제2의 대만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외 망명 정부를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 Stand or die.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지키겠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지휘관 워커 장군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전선은 유지가 됐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의 트레이드 마크는 공세적인 방어입니다. 적의 공격에 의해서 어느 한 곳이 피탈이 되면 그대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피탈된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해서 재편성을 해서 다시 그 병력으로서 피탈된 지역을 역습을 통해서 회복하는. 결국 치열한 공방 끝에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북한군의 대대적인 8월과 9월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인천 상륙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전선을 지키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낙동강 방어선 전투 그 치열했던 과정을 소개합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테러범이 탑승한 차량이 세종시청으로 돌진합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시민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 군 지휘소에서 모의훈련 체계상으로 즉각적인 조치사항을 내리자 훈련 현장에선 곧바로 작전을 실행합니다. 지난 22일 국방뉴스에서는 육군 32사단의 전투지휘 훈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전투지휘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투지휘 훈련은 영어로 배틀 커맨드 트레이닝 프로그램